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 강국.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아이들은 우리 문화를 겸손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과도하게 과장되이 표현하는 국뽕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하여 현주소를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류가 마이너 문화라고? 백범 김구 선생이 웃죠? 꿈은 이루어진다. 세종대왕도 웃죠? 한글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오직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싫어해도요. 일본 애니는 좋아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슬램덩크를 생각할 수 있죠. 대단했잖아요. 예.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싫어해도 한류는 좋아한다니까요. 그 예가 도한놀이가 있잖아요. 일본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게 되자 한국 분위기를 내며 즐겼던 놀이. 이게 도한놀이 아닙니까? 우린 문화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싫어해도 오직 문화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문화로만 가능합니다. 이 사진에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에 대하여 품는 기본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문제가 됐었죠. 동양 사람은 눈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앞을 보지? 메롱. 그런데 그 서구인들이, 아니 세계인들이 짠, 짠, 짜잔, 짠.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백범 김구의 꿈은 그냥 꿈이었습니다. 왜냐고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엄마 배고파요. 이 나라가 복구되기까지는 100년이란 시간이 필요해. 왜냐고? 그건 케인즈가 말해줄 거야.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의 아버지잖아. 저는 퀴즈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 아래 셋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1. 가나, 2. 한국, 3. 필리핀. 그때 당시에 모든 경제학자들이요. 한국을 꼽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일단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지하자원이. 그리고 세계인들이 인정할 만한 문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온통 산이에요. 산이 70%입니다. 과연 저 나라가 어떻게 복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현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으뜸이었습니다. 문화 강국은 개뿔. 그런데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사로잡은 한류 열풍이 유럽 분이 이제 우리 됐어요. 기업들의 북유럽에 수출로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전 세계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영향을 열린 미치고 코트라 있습니다. 한류 박람회 현장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15,000여 명의 한류 팬과 바이어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And I think because we like K-dramas and K-pop, we also get really immersed in the products. And I'm actually very surprised that I'm really interested in the products that are here, even though they're not related to K-dramas or K-pop. 참 유럽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기적. 한류는 음식을 넘어 한글까지 배우게 합니다. 2022년이죠. 글로벌 언어학습 콘텐츠인 듀오링고 통계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학습한 언어 7번째가 한글입니다. 7번째가.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 하면 딱 두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요. 그래서 여행 가면 중국인이냐고 먼저 묻잖아요. 그도 아니면 일본인이냐고. 그럼 우리 애써 한국 사람이여요 여여여여 라고 소개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묻습니다.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 기이한 현상을 지켜본 유럽 사람들은 K 열풍을 분석합니다. 걔네들이 잘하는 게 분석이니까요.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했다고.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잘 따랐다고.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정치 후진국이라고. 근데 어쨌든 걔네들의 분석의 결론은 정부 주도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렇다면 한류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깜깜하네. 네. 동양은 역시나 감정적으로 한국을 질투했습니다. 동양의 정서가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이래 욕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질투했습니다. 네.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네. 하여튼간 반면에 서양은 걔네들의 특징이 분석이잖아요. 이성적으로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예, 분석했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뭐 K-드라마, K-팝, 뭐 기타 등등 뭐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힘.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발음도 잘 안 돼요. 진짜로 그러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숭이는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된 거야. 아담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이지. 도대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이라는 것. 어떻게?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류의 힘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신앙을 갖고 있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한 것.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까매졌다.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요. 즉 시대 변화에 잘 적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류가. 노하우의 시대에서 IT의 시대로의 전환에 기막히게 적응한 거예요. 기막히게. 노하우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의 폐쇄성이에요. 나만 알 때 가치가 있는 것. 예,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저작권 아닙니까? 예, 저작권. 이거는 주로 선진국이 강조하죠. 후진국은 저거 무시하고요. 두 번째가 IT의 시대인데, 즉 노하우의 시대에서 IT의 시대로의 전환에 기막히게 적응한 거. 그 IT의 시대는 뭐냐면 지식의 개방성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때 가치가 있는 거. 그게 조회수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조회수. 그게 다 경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예, 찌양이네요. 128만 회. 2일 만에. 엄청납니다. 독서당은요. 네, 적으면 20회, 많아야 100회, 100회. 그럼 한국은 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 시장은 국제사회에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작습니다. 일본은 저작권을 중시했어요. 왜? 잘 나갔으니까. 반면에 중국은요. 무시했어요. 그냥 카피하면 되잖아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음악 콘텐츠, 예, 이런 것들 홍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알아서 와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유튜브가 나왔을 때 거기에 올리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췄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고발했어요. 저작권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예. 왜냐하면 있는 것 갖고 살면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살면 되니까. 중국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왜? 카피하면 되니까. 그럼 한국은요? 시장이 작은데 어찌할 거예요? IT 매체를 이용해서
예, 그냥 막 퍼준 거예요. 막 퍼준 거. 한마디로 말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도 안 오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거 누가 계획해서 했겠어요? 상황에 적응했던 거지. 한류가 만든 새로운 문화. 그게 바로 커버 댄스. 댄스 커버 아닙니까? 이거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거, 케이팝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세계의 젊은이들이 커버 댄스를 왜 할까요? 그들이 왜 할까요? 내수시장? 한국 사람 기쁘게 하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관심 없어요. 기쁘게 하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기쁘니까 하는 거지. 예. 한마디로 자기가 좋아서. 두 번째요. 팬덤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늘리면 수익이 실현되거든요. 요즘은 기업형으로 합니다. 그거. 한국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 한류의 팬덤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예. 노래 못해도 더 중요한 거 하나죠. 노래 못해도 춤을 연습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요계에서 항상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수입니다. 근데요, 이 케이팝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다 어차피 노래는 코딱지만큼 해요. 그 다음에 다 춤을 추잖아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보여주는 음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연습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케이팝의 매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예, 백댄스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케이팝은 그 자체로 표준이 됐습니다. 예, 가면 길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도행지 이성이죠.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케이팝을 따라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는 것이 길이지. 왜냐고요? 예. 걔네들이 새로운 길을 가면은요, 그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짝퉁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짝퉁의 한계. 한자와 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만 알죠? 중국에 가면 간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즐거울 낙자 아닙니까? 중국은 즐거울 낙자 이렇게 안 씁니다. 왜? 복잡하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간자입니다. 간결하게 쓰는 글자. 한국에서 간자를 만들어 사용하면 아마 걔네들은 우리를 향해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 틀렸어. 야,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줄였으니?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간자를 만들어 사용하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좀 더 편하게 발전시켰구나. 그래서요, 짝퉁은 아무리 따라하고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도 그거는 진짜 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도 따라하지 못해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는 그 트렌드의 변화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더 빠를 거요. 지금 우리는요, 벌써 챗 GTP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요. 자긍심 가져도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문화를 겸손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긍심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일본이나 중국처럼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 가져도 됩니다. 한류를 과대평가해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해도 문제가 됩니다. 질투하는 국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봐야 마이너 문화 아니냐고. 돈 없는 어린애들이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곧 사라질 세대예요. 지금 돈이 없는 세대, 청소년 세대가 곧 그 사회의 주역이 되는데 얘네들 세포 속에 한류가 들어간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21세기 문화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 백범 김구의 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루어져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세종대왕의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그중에서도 한글 배우는 게 붐 아닌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